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6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지금 중반 정도 이론 수업이 나가고 있고요. 수업이 마치면 대부분 이제 실기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우리 수업하기 전에 실기 영상 하나 간단히 중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의 실기 자격증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기시험 합격을 위해 이 시간에는 비상착륙, 정지, 비상조작인데 대부분 비상착륙이라고 합니다. 정상 비상착륙을 접근 및 끝나고 착륙 실시, 자세 모드, 정상입니다. 비행을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변경 확인, 시동,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륙, 군양 지점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올라오고 있죠. 지금 주의 불가. 에띠 모형이라 에띠 운전이라 하는데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장 위치로 GPS 기능이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이게 흔들리고 흘러갑니다. 이거를 운전을 잡아줘야 되는 기능입니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착륙할 때 잘해야 되겠죠. 내부칸 안에. 정지, GPS 모드, 변경 확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지, 하나, 둘, 지금 착륙지, 하나, 둘, 자, 여기서 할 때 군양 지점이 에띠 모양이거든요. GPS 기능이 없어요. 지금 양쪽 손 봐보세요. 주의 불가. 계속 지금 움직이면서 잡아주고 있죠, 방향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람에 흔들리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잡아주고 있는 착륙장 위치로 지금 기체가 바람이 불릴 때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가볍게 사뿐하게 착륙해야 되겠죠. 여기서 엉뚱하게 착륙을 하면 떨어집니다. 정지, 방금 이 착륙을 할 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착륙장에 휙 내리면 이 드론과 지상에는 바람이 공기가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훅 내리면 공기에 밀려서 잘 내려오다 공기에 밀려서 이쪽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좌우로 휙 벗어납니다. 그럼 탈락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차분하게 공기의 양을 줄이면서 차분하게 가야지 훅 들이면 훅 착륙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이 착륙장이 빗나가요.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끝까지 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항공법규 관련 중요 사항을 좀 정리했는데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죠. 항공법규. 항공도 이 법규란 거는 법률의 규정이죠. 이 법과 같다. 이 법이나 법은 법률과 같은 얘기죠. 법규. 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입니다. 자, 항공정보회랑 AIC라고 부르는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기관 AIC라고 부르는데 항공정보업무기관 AIPJ 항공정보 간행물 정보 간행물 저널 페이퍼 저널 에어로노티컬 인포메이션 서큘러에서 항공정보회람 AIC AIPJ에서 항공정보 간행물 항공고시보 발간 대상이 아닌 항공정보의 공고를 위하여 법령, 규정,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장기 계획,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한 설명, 조언에 관한 정보, 기술적, 법률적 또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조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보, 통신사항 등 항공정보회람을 발행해야 한다. 자, 설명할게요. 너무 이 내용이 길고 어렵죠. 자, 항공에 관한 쉽게 설명하면 항공에 관한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를 회람한다. 돌려서 본다. 자,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회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보지 말고요. 항공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항공 정보니까 항공 관련한 법 규정이 개선되었다. 어디 공항에 시설이 추가가 되었다. 지금 현재 이 공항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수출이라든지 물품 배송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법률, 편리한 부분, 정보 다 알려놓은 게 회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정보회람이 법률적인 부분 또 법률과 행정이죠. 행정적인 행정은 되게 포괄적이죠. 그죠? 법률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알려준다. 이 통보, 회람 알려준다. 그죠? 법률과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알려준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항공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단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정보회람은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공고문이기도 한다. 알려준다. 공고문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에 대한 간행물. 간행이란 거는 일정한 기간에 나가는 것들이죠. 즉 항공정보 간행물은 AIP는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이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 특성, 정보,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형식과 유치, 항공교통관리, 통신, 또한 제공되는 기상 업무, 이러한 시설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항공기 비행과 운항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 간행물이니까 지속적인 항공 정보를 수록하고 공지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정보 간행물이죠. 그러니까 회람, 항공정보 회람 돌려보는 것과 공고문, 항공정보 간행물은 이러한 정보들을 간행 형식으로 알려주는 것. 간행물은 총칙, 비행장, 비행 항공기상, 항공교통 수칙, 시설이라든지 수색 구조, 항공도, 대기 진압 도표 등 분류된 책자이다. 그러니까 간행물이라는 어떤 의미가 아주 규칙적으로 총칙, 비행장, 어디 비행장, 여기 항공이 어떻다, 기상이 어떻다, 교통 수칙은 어떻다, 시설이 이렇고, 수색 구조, 항공도, 계기 진압 도표에서 간행물로 본다. 항공 정부 간행물이다. 간행물은 누가 발행하느냐? 각국 정부가 발행한다. 역시 항공 정보 회람이 있고, 회람에 앞서서 정기적 간행물로 한국 항공 정보 간행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초경량 비행 장치라는 건 드론이죠, 드론. 자, 드론을 신고해라. 교수님, 드론 신고가 뭘까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림하고 그런 내용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그림을 보며 설명할 거예요. 초경량 비행 장치를 소유하거나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초경량 비행 장치 소유자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 소유자의 성명, 129조 사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 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쓰는 작은 초경량 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초경량 비행장치도 되게 큰 게 있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게. 사람이 타는 정도 큰 거. 이게 있고, 좀 작은 25km 이하, 25km 정도 되는 거. 대통령령이 정한 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항 국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에게 신고한 번호를 몇 번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 번호를 받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 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부착하고 표시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이 있듯이 어느 정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큰 거는 번호판이 필요하다. 번호를 부여한다. 신고번호. 즉 번호판을 부착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다음 항공 등화 알죠? 등화. 불로 표시하는 거 등화. 항공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각
각부 장관들이 발행하는 불령이죠, 불령. 명령 중에 불령,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비행장에 있는 등대가 있죠, 등도. 베컨. 활주로에 등이 있죠, 라이트. 등대가 있고, 등이 있고, 유도로, 도로 유도할 수 있는 등이 있죠, 라이트가 있죠. 그다음에 활주로 경계. 활주로에 경계가 있잖아요. 활주로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런웨이, 가드 라이트, 그래서 경계등. 자, 활주로 경계등부터 볼까요? 자,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활주로에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면 어, 공항에 가면 이제 손님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서 딱 이렇게 대기하죠, 대기. 활주로 할 준비를 딱 대기하죠. 딱 하죠. 활주로 경계등.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 멈춰. 여기부터 활주로야. 여기 멈춰. 등이 활주로 경계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멈추고 있다가 활주로를 통해서 날아가지고, 그죠? 활주로 경계, 활주로의 경계. 활주로에 혹시 다른 비행기가 가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지 경계. 활주로 경계등. 런웨이 가드란 거는 달리기 위해 경계해라. 미리 보고, 있나 없나 보고 달려라. 그런 의미죠. 활주로 등 볼까요? 이륙, 착륙. 하려는 항공기 활주로를 알려줘서 그 활주로 활주로 양측에 밤이 안 보이죠. 밤에는 이렇게 이륙 활주로, 착륙 활주로, 그죠? 활주로 등과 활주로 경계등이 있다. 자, 유도하겠죠. 지상에서 이제 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 자, 유도하면서 이리 오세요. 유도하고, 대기지역, 대기해라. 이쪽에 대기하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계류, 묶어놓는 거.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 설치한 동안 유도. 비행기를 이쪽 옮기십시오. 유도합니다. 유도입니다. 자, 활주로 등과 활주로 경계등 자, 활주로 경계등 같은 경우에는 내용 알아놔야 겠죠. 달리기 전에 경계한다. 자, 비행장이니까 비행장 등대죠, 등대. 상행 중인 항공기의 공항, 비행장의 위치. 등대 역할은 비행장 위치, 공항을 알려주죠. 공항 비행장 주변에 설치한 등마다 큰 등대. 등대 아시죠? 여기죠, 등대. 자, 등대에서 제일 중요한 활주로 경계등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 드론을 날릴 때 지켜야 될 게, 준수해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455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555는 좀 이따 볼게요. 일단 우리는 드론이죠. 이 다음에 나온 거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사람 목숨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자, 드론에다가 큰 폭발물이라든지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거를 드론을 가지고 와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하가 돼요. 한마디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에서 작은 벽돌이가 떨어진다면 사람이 맞으면 사망이죠. 차량 파손이라든지 또 집에 떨어진 경우에 인명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 투하하는 이런 행동을 절대 안 된다. 또 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공원 같은데 인명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 즉, 사람이 많은데 위에 드론을 날리면서 추락했을 때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죠. 따라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상공에서는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들이 많은 공원 위에서 날리다가 떨어졌을 때 다치는 거나 건물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빽빽하게 있는데 근접 비행하다가 부딪혀서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3번 관제 공역. 관제란 거는 비행 항공기를 관제하는 곳이 비행기, 통제구역, 군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통제하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가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주의공역, 군사 경계선 근처 주의공역 비행하면 안 되겠죠. 자, 안개등으로 드론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안 보이는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경우, 지상에 아파트가 있어도 드론 바로 앞에 있는 드론도 보이지, 조금만 보이지만 가면은 안 보여. 좀 가면은 빌딩이라든지 건물하고 부딪힐 수가 있죠. 지상에 건물이 안 보일 경우나 드론이 안 보일 경우에 운전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자, 5번 비행 시정. 비행할 때 눈이 안 보이는 것. 구름이 몰려 있으면 피해 가야 되죠. 드론은 우리가 이제 직접 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4번, 5번 말했죠 아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 이것도 거리 규제 안 되는 것. 비행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따라가요.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들은 4번, 5번도 거의 따라갑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든지 시정이 안 보인다든지 구름이 있다든지 이런데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해가 지면 컴컴하죠. 안 보이잖아요. 일몰 후 해가 질 때부터 뜨기 전까지는 야간에 비행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야간에 비행하면 안 된다.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 비행 중, 즉 아파서 정신이 없을 때 운전하는 거. 비행 중 주류, 음주운전하는 거. 음주운행 안 된다. 자,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것. 조건이란 거는 안전하게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 낙하물이 있다든지, 배터리 양이 없다든지, 배터리 양이 40% 정도 되면 빨리 착륙시키라고 그랬죠. 배터리는 40%가 있다 해서 다 쓰는 거 아닙니다. 배터리의 이 리튬 폴리머가 소모품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써버리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집니다. 40% 정도 됐을 때 착륙 준비하고 착륙해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착륙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륙하다 보면 10%, 15%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 남아있을 때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 비정상적인 방법. 이거는 안 됩니다. 위험하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경량 항공기를 이웃간 내가 눈으로 보여서 피할 수 있도록 비행해야 된다. 내 시야를 확보하고 운행해야 되지 나도 안 보이게 운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가벼운 항공기, 동력을 이용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먼저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작은 비행기라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먼저 가십시오. 양보해야 됩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뭐 한다? 유관이 많이 나오죠. 드론은 눈으로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유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조종기에 핸드폰 카메라를 보고 핸드폰 화면을 보고 운행을 하지만 그래도 드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다만 법 제124조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드론이 물품을 배송할 때는 자동 운행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거든요. 드론이 가다가 물체가 있으면 피하고 규정된 지점으로 드론이 갔을 때 이런 거는 제외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날리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대부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게끔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